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내일 증시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관욱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이틀째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주 호주 금리 인하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역시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지금 이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5주선과의 이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라든지 눌림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추세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가격 조정이나 그 다음에 기간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절벽이 아직까지 합의에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수는 단기 반등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 이 부분이 합의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체크해봐야 될 점이 많은 증시인데요. 내일장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 체질 개선.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여전히 변수.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조정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시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복합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제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5일선은 상당히 가파른 상태에 있는데 61선 자체는 21선 자체는 아직까지 따라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에 따른 기간 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가격 조정이 진행이 추가적으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마감이 5일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5일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재정 절벽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런 변수들이 추가적인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런 움직임은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움직임이다. 즉 1950포인트대에서 1960포인트대의 정도까지의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 구간이 최저 마지노선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봉상에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상에서도 주봉 간의 가격과, 그러니까 종합지수와 그 다음에 이평 간의 분명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길어진다라면 다음 주 초까지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지수 흐름이 지금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오히려 더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말 분위기는 좀 더 조용한 그런 올해 마감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변수가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지수는 1980포인트인데 지금 체감지수는 1900포인트 초반대거든요. 네. 지금 낙폭과대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시적으로 주가 탄력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지금 행보권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코스닥의 중형주라든지 그 다음에 개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썰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지금은 지수만 올라온 상태고 수익 내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또 외국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수급 부분들이 호조세를 띠고 있단 말이죠. 자, 잠시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매수세로 돌아서고 나서 현물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재정절벽이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미국계 자금이 계속 장기 자금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장기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개별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기적인 어떤 그 중형 섹터 쪽에서 대형 섹터 쪽으로 지금 그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구간에서는 선취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날짜까지 했을 때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IT부터 해가지고 지금 IT부터 해서 두루두루 사고 있거든요. 전기가스, 전기전자, 금융업, 운송장비, 이전에 팔던 업종들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단 말이죠. 건설도 사고 있고,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사고 있는 게 기계 쪽. 기계 쪽이 지금 8.7%를 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업종별로, 그러니까 산업군 섹터 쪽으로 자꾸 그 포트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그 수급 움직임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것이 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긴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연말까지 그 랠리로 본다라면은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중기 트레이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딱 그 조금 작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울타리에 걸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단기 트레이딩 구간만 지나면은 조금 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중기 트레이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선취매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포트 재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 재정절벽 합의 변수, 합의가 여전한 변수다라는 관점인데요. 자,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전히 변수인 거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라면은 내년에 6천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지금 그 예산 감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재정 절벽이 그 크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 부분이 만약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초점을 놓고 합의가 이끌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이번 주가 최대 변수라고 보거든요. 이번 주에 과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합의를 못 이끌어낼 것인지. 합의를 못 이끌어낸다라면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2주간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다음 주는 뭐 연말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일단 기대감보다는 또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점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 해외 쪽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보다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죠. 네, 예측보다는 대응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시각이시군요. 자, 그러면 내일장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업종으로 좀 살펴볼까요? 유망 업종 어느 쪽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그 내일은 조금 관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수보다는 관망. 그리고 매수는 가급적 하시려거든 오전보다는 오후 쪽으로. 그리고 오후의 변동성에 그 대응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종가 배팅을 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게 되면 자동차 쪽이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들 그 자동차 쪽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그 건설 쪽, 그 다음에 조선업종들은 오늘 그 음봉 하나짜리 음봉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까지는 이틀 눌림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틀 눌림목의 매수냐, 3일째 눌림목의 매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가급적이면은 관망을 하되 매수를 하시려거든 종가 배팅 쪽으로 보시고, 조정이 강한 자동차 쪽은 제외고 조정이 약한 조선업종들 그리고 건설업종 쪽으로 전반적으로 수급을 체크해가면서 지금 이제 외국인 쪽으로 자꾸 수급이 조금씩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해주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한다라면은 오히려 그쪽이 수익률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강하게 들어오는 게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어느 업종에서 기관 쪽에 그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어느 쪽으로 해서, 어느 업종 쪽으로 해서 강하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는 업종은 특별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 밸런스만 맞으면은 그들 종목은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3%, 4%대의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업종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럼 이들 업종들은 전부 다 제외를 시켜놓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단기 낙폭과대됐던 업종들 중에서 그 단기 낙폭과대 보면은 화학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운송업종 중에서도 그 다음에 조선업종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오늘 그 굉장히 약하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봉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음봉 2개째 종가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3개째 매수를 할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은 내일 오후 종가 배팅 그리고 약한 업종인데 업종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딱지 어느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선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업종 네. 오늘 그 약하게 조정받았던 이들 쪽에서 해답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급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확인하면서 수급을 확인하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내일의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내일 매수할 종목 일단 한진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진중공업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매수 체크가 잘 안 됐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500원 매수가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매수될 수 있는 가격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낙폭 과대주 중에서는 가장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다가 4분기 때 메리츠화재 주식이 그 매각한 부분이 그 이익분이 4분기에 그 실적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 북한 그 배후지가 4만 평, 약 10만 평 이상이 되는데 4만 평 그 정도를 매각을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부지 매각 그 돈도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재무 구조 개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외국인이 사주면은 기관이 조금 팔고 그 다음에 기관이 사면은 외국인이 조금 파는 시기지만 수급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추세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적으로 선택을 해봤는데 그게 한진중공업이다. 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가를 12,8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2,500원에 잡아드렸었는데 12,500원에 매수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목표가는 14,500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손절가는 12,000원 이탈시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단식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00에선 이상까지는 좀 목표가를 두고 매매 전략을 좀 세워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자동차주들이 문매를 맞는 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수급 그리고 외환시장의 움직임까지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한 오후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증권통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